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입니다. 저는 정치부 성한용입니다.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지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군 검찰과 헌병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으로 대북 심리전을 담당하는 현역 군인이 오랫동안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 사이버 세계에서 활동해왔다,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계급은 중사이고 31살 여성인데요. 7만 명 이상 팔로워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사이버 세계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군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사건이 왜 자꾸 터져 나오는 것인지 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를 담당하는 하호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사이버사령부 소속 그 이중사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IM 피터라는 이른바 파워 블로그가 네. 자기 블로그에다가 사이버사령부 이중사의 글을 공개합니다. 이런 글을 띄우면서 폭로를 한 건데요. 네. 먼저 이중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분은 그 사이버 심리전에 특화된 업무를 10여 년 동안 전담해온 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의 신분과 이분이 하는 일은 대회 B로 국방부에서는 작전 사항이라고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중사가 그동안 사이버 세계에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좀 밝혀진 게 있습니까? 이분은요, 우리가 흔히 인터넷 매체의 발달이라고 하죠.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페이스북까지 그 발달사에 따라서 매체로 옮겨가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트위터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네. 다양한 매체를 진화해가면서 활약을 했고. 진화하기도 하고요. 네. 동시에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예. 폭로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간략히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분의 트위터 계정을 보면은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의 정치글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종북과 관련된, 북한과 관련된 글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범주화될 수 있고요. 물론 개인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대북 심리전 담당하는 군인이니까 북한 관련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예. 정치적인 글을 띄웠다. 자, 그럼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까지 드러난 어떤 그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게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국방부에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고요. 물론 이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에 대해서 계정이 공개되고 이분에 대한 신상이 좀 공개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요. 현재 수사 중인 관계로 트위터 계정을 탈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좀 고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를 좀 자제해달라. 예.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궁금한 게 말이죠. 네. 이분도 군인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밝힐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겨레에서 보도한 첫 보도가 3명으로 시작돼서요. 지금은 8명 그리고 2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 것이 이분 개인만 한 것이 아니고요. 이분이 트위터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서 글을 퍼날라서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리트윗을 하거나 글을 서로 주고받은 정황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고 군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분들이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서 글을 올렸다라고 밝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관진 장관은 거듭해서 조직적인 것까지 수사를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군 간부들의 지시가 있었는지 네. 또 보고를 받았는지 이런 네. 것도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군 검찰하고 헌병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통 인터넷에서 활동을 한 것은 그 개인의 컴퓨터를 가져다가 디지털 복구를 합니다.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진척 속도가 지금 채 30%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지금 현재 압수수색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 전체 7명인데요. 네. 그 7명에 대해서 수사팀의 실무진이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있고요. 그래서 특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은 뭐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예. 자, 그런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자꾸 개인적인 범죄, 개인적으로 그런 활동을 했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취재 기자로서 하호영 기자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범죄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직적인 범죄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 질문이 가장 많은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내용이죠? 핵심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근무 시간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개수의 글과 그리고 대선 후보, 북한 비방 등 특정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일정량의 글, 그리고 이것을 직접 올리거나 리트위트하는 방법, 또 각 동료 간에 글을 주고받는 방법, 이런 것들이 범주화되고 기계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단순히 수사가 아니라 언론의 추정만으로도 이게 쉽게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에서 조직적인 정황이 드러난 거고요.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아주 중시되는 그 기간에 언론 보도로 드러난 20여 명이 한꺼번에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것이 조직적으로 네네.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렇군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 자,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불구속 상태인가요? 아니면 혹시 구속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구속된 사람은 없고요.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된 상태고 몇 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을 받아서 자료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군 검찰하고 헌병에서 예, 수사 진행 중인데 그 수사 결과 발표는 언제 하게 됩니까?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를 들자면은요. 김아무개 씨 국정원 여직원으로 알려진 김아무개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경찰의 최고 사이버 인력,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사이버 수사 인력이라고 불리는 경찰청 사이버 인력이 10명 이상 붙었거든요. 10여 명이 한꺼번에 붙어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7명에 대해서 10명이 안 되는 분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 디지털 분석에만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수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올해 안에 상태겠군요.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도 사실은 의심입니다. 올해 지금이 11월 초 아닌가요? 예. 앞으로 한 2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 첫 보도가 나간 지 3주가 지났는데 디지털 분석도 반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디지털 네. 분석까지 마치는 것과 관계자 소환까지 고려하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올해 안에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까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뭐 등등 민주당에서도 특검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무튼 뭐 수사를 정확히 해서 예. 실체를 밝혀내면 다행일 텐데요.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군 검찰하고 헌병도 국방부 장관 아래에 있는 조직이고요. 예. 또 사이버 사령부도 국방부 장관 직속 조직인데 과연 덮지 않고 제대로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애초에 국방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상조사를 하라라는 진도가 조금 나간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사로 전환을 했고요. 넘어갔죠. 예, 이게 점점 이 말바꾸기가 진행이 되면서요. 과연 헌병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이 점 한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명이 되지 않는 디지털 수사 인력으로 과연 이것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또한 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일반 국민들의 시각으로 참 궁금한 게요.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단이면 일단 대북 심리전을 하는 조직일 텐데 뭐 북한이 만든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그런 활동을 한다든가 뭐 방어전을 편다든가 뭐 이런 일을 하면 정당한 것이라고 봐야 할 텐데요. 자꾸 국내 정치 현안에 개입을 하는 이유 참 궁금한데요. 일단 국방부에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4세대 전쟁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전장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전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상에서는 이런 전장의 구분이 없이 우리나라 사이트에서도 북한의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대남 심리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한 국방 정책이나 군에 대한 어떤 옹호 논리가 들어가면서 이것이 정치 개입 또는 선거 개입의 어떤 경계하고도 또 불분명해지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까지 그런 설명이네요. 예. 예, 사이버 사령부뿐만 아니고 기무사령부하고 정보사령부 요원들도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예. 일부 언론에 의해서 제기된 적이 있는데요. 일단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한 의혹이고요. 네. 이것 또한 국방부 조사본부죠. 헌병에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아무튼 군이 지난 대선에 꽤 깊숙하게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네. 피해가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군인들이 지난 대선에서 유난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움직였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군이 요구하는 바를 가감없이 들어줄 후보가 누구였는지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시 작전권 전환 이 문제를 연기하는 것은 군의 오랜 수건이었고요. 그리고 차기 전투기 사업을 미국 기종으로 가져가는 것 또한 군의 수건이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등등이 군이 원하는 바를 바로 들어줄 만한 후보가 누구였고 대통령이 누구인가를 군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닌가. 네. 이런 결과적으로 그런 짐작이 가능할 것 그런 같습니다. 측면이 있겠군요. 예, 예. 자, 질문을 정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박근혜 대통령도 군 출신들을 꽤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국정원장 또 경호실장, 안보실장 이렇게 모두 군 출신으로 앉힌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확실히 군인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허영 예. 기자 보기에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말끔하고 아주 강직하면서 신사적이면서 충성을 다하는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네, 이 모든 것의 군인들이네. 예, 모든 것의 네. 교집합은 군인이고요. 그렇군요. 사실 김장수 장군, 뭐 남재준 장군 이렇게 표현하는 이 두 분이 가장 전형적인 네. 군인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군 인사 얘기를 좀 간단히 해볼까요? 이번에 그 기무사령관이 6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교체된 걸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게 현 정권에 참여한 군 출신들끼리 파워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네. 분석까지 있는 것 같던데요. 사실 기무사령관이 특정 군맥, 그러니까 특정 인맥이 군을 장악했다 이렇게 청와대에 직보했다라는 네. 이유로 경질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은 군내 동향 보고가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인사에 개입하는 것이 기무사의 잘못된 관행이다. 또 이것을 혁신하겠다라고 장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쪽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장관의 말이 맞아 보이거든요. 네. 기무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독대를 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관진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한 지가 3년이 넘었는데요. 네. 그 사이 독대는 계속돼 왔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적절하게 기무사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그 기간에 동일하게 진행되어 온 것이거든요. 네. 글쎄요, 그 과정에 어떤 암투가 있었는지 좀 더 취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 예. 기무사령관에 임명된 사람이 하필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하고 고등학교 또 육사 이렇게 동기라고 하던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박지만 씨가 육사 37기입니다. 네. 예, 많이 알려져 있죠. 이 가운데 삼성 장군, 중장이 된 사람이 이번에 8명이, 그러니까 세보니까 8명이 됐습니다. 네. 기무사령관이 된 이재수 장군은 박지만 씨와 매우 친한 정도가 아니고요. 고등학교도 함께 다닌 사이입니다. 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는 절친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또 인정을 했고요. 대통령을 옛날에 누나라고 불렀다는 소문도 있던데 맞는 내용인가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죠. 왜냐하면 고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대학도 같이 다녔고 당시에 박지만 씨는 제대로 군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80년대였으니까요. 네. 그 상황에서 친구로서 챙겼다면 그만한 막역한 사이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누나라고 불렀는지는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겠습니다. 확인되는 거는 예, 아니다. 예, 예.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군인들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1961년 5.16 쿠데타가 있었고 1980년 신군부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정치에 대한 군인들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김영삼 대통령 당선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입니다. 그동안 국민들과 또 군인들은 군의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고 이제 겨우 국민들이 군의 정치적인 중립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군이 그 소중한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를 포기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우리 군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군인들은 제복을 입은 시민들입니다.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군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있었다면 철저히 밝혀내서 처벌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육군 소장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입니다. 군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순방에서 돌아오는 대로 군의 선거 개입 사건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간 이슈 전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호영 기자가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호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환영이었습니다.